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 일부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시장은 뭐 1% 수준의 약세 정도, 그리고 이제 시장 돌리는 흐름에서는 뭐 보합권 그리고 소폭의 뭐 강세로도 전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의 낙폭이 원체 크기 때문에 7월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마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장중에 지금 변동성이 확장되는 쪽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기존 이제 주력주 쪽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정도만 이제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늘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일찍 설정을 하는데 뭐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월등히 많으시지 않는 상태에서 문자를 뭐 계속해서 발송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전체 포트폴리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이제 뭐 전체 전략에 이제 매일 쇠뇌가 되실 정도로 들으시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이제 하나하나 펀드멘털적인 부분이나 수급 이렇게 부분을 놓고 보기가 장중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 위주로 설정을 잡아놓고 검증해야 되는 그 차트나 뭐 수급 범위는 또 다시 이제 장중에 큰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마감 때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미국장에서도 이제 변동성 부분의 확장 부분이 이제 하방 형성 좀 일부 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MS사의 이제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검색기에는 뭐 여기저기 뭐 종목군들이 여러 종목군들이 좀 뭐 튀어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튀어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매수 기준 잡으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가하고 보겠습니다. 현재가 좀 가려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부분 편입 설정 가능하다.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도 19만 5천 원에 이제 매수 사인 나갔는데 19만 2,200원까지 밀렸어요. 개장 초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다이와 쪽의 매도가 멈춰졌고 BNP나 이제 뭐 메릴린치 그리고 그밖에 외국계에서 매수가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연동돼서 프로그램 매수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의 기준에서는 시초가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또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합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준에서는 하이닉스의 수급만 좀 유독 좀 꼬여 있어요. 뭐 차트나 이런 거 안 보려고는 했는데 뭐 보시죠 뭐. 주봉 기준 보시면 수급 범위가 일부 꼬여진 게 보여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의 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많이 불편한 기준이 사실 좀 되죠. 그래서 0032 정도면은 될까요? 전년 대비해서 0031 정도 딱 맞겠네요.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좀 올해 들어서의 수급은 꼬여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손바뀜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편하죠. 올해 1년 동안은 슈팅이 나와 있고 지금 올해 저점 대비해서 50%나 올라와 있는데 수급은 많이 훼손돼 있다. 특히 이제 7월 달에 저 수급 훼손된 부분이 재차 이제 뭐 강력하게 삼성전자처럼 재차 유입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준은 3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5월 달에 좀 많이 꼬여졌다가 결국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정체 상태니까 돌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의 수급 범위가 이제 뭐 현대차도 유지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이제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쌍끌이 순매수 1위,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월 20일 수급 들어올 때부터로 따지면은 현재까지 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순매수 최상위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상 이제 수급 면에서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불편하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25% 비중 유지하는데 말일날의 기준까지 나머지 이제 수급이나 추이 추세를 보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기준처럼 하이닉스를 점진적으로 더 줄여서 삼성전자로 확대를 할지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게 미끄러진 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옮길지. 근데 결론은 강한 쪽을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낙폭과됐다는 가격 반발력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강한 쪽을 기준 잡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오히려 압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손바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수급이 좀 정체 상태예요. 정체 상태에서의 흐름 또 보여지는 수급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31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을 했고 뭐 그렇게 또 흔들어 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편입을 했고 오히려 이제 변압기기 쪽은 한 발짝 좀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에서는 좀 강도 있게 매수를 좀 계속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차 편입 또 문자 나가야 되겠죠. 지금 30만 1,0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는데 거래만 조금 더 실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금 이제 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도 그렇고 30만 8,000원으로 일단은 발송을 할게요. 이 정도면은 30만 8,000원 공방이 나와줄 수 있다. 나와줄 수 있다. 지금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그런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형성돼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자를 안 보낸다 했는데 문자를 안 보낼게요. 안 보내고 오히려 이제 고점을 넘기면 문자를 보내는 걸로. 어차피 뭐 신규 편입자가 있어서 매수 강도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늘따라 굳이 평상시 매번 보내던 그 스타일에서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문자를 뭐 어마어마하게 보내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차도 그나마도 뭐 일부 가격 반발력이 나와줘서 일부죠. 가격 반발력이 나와줘서 숨을 이제 일부 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차 신고가 돌파 시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21만 원까지 내렸어요. 32만 1천 원까지 내려왔던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 산일전기를 글쎄 오늘 어찌 보면은 가격 메리트 있는 1조짜리 기준이라 뭐 근데 뭐 우리한테는 1조짜리 수준에서는 재룡전기도 있고 해서 가지고 있는 0.25% 비중으로 지금 설정돼 있죠. 전체 포트에서는 5% 유지하시더라도 뭐 크게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놓고 보고 장중에 이제 산일 전기는 한번 같이 볼게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 산일 전기는 그렇게 설정을 잡고 그리고 BH 쪽의 기준도 조금 과주 이제 버티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시장 대비해서의 조정폭도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일부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 혹은 자체적인 강세 흐름 속에 연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움직임을 주나 했는데 오히려 늘려져 버리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매번 보실 때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수급이 꼬여지거나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실적 범위는 뭐 원체 검증을 받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불편해할 그 위치가 아니고 장대 음봉 떨어질 때 수급이 뭐 2%가 채 안 될 거예요. 1.5% 정도 물량 나온 거 16%에서 1.5% 물량 나오고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 그건 좀 과하죠. 많이 과하죠. 근데 그 부분이 LG 이노텍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LG 이노텍도 거의 뭐 수급이라고 해봐야 1%도 안 나왔는데 8% 매집 이후에 매수 평균 단가 26만 원 이하로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뭐 수급 꼬여져서 던지는 물량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그 26만 7천 원 정도 매수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매수세는 신규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신고가 31만 2,500원을 뚫으면 그때는 이제 보여지는 수급이 있든 없든 또 아까 문자를 뭐 좀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했지만 주요 구간의 흐름에서는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고점을 이제 뚫는 과정의 흐름 속에 편입 설정을 잡고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의 이제 종목군들도 보면서 설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도 뭐 대략적인 게 아니라 31만 2,500원 뚫리면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부분은 문자가 나가기 전에 이제 뭐 특징적으로 거래가 좀 수반되고 고점 형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뭐 알테오젠도 사실상 28만 3,500원의 매도 사인이 나갔잖아요. 이탈되면은. 근데 거기서 맴돌았단 말이에요. 또 한옥가 딱 살짝 밀리고. 그래서 이제 어설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 또 가지고 계신 분 약간 어설프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28만 7천 원 뭐 이런 구간에서 뭐 편입하실 수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저점 이탈되면은 거기서는 뭐 여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띠든 셀트리온이 강세를 띠든 삼천당제약이 강세를 띠든 일단은 좀 덜어내고 보자라는 쪽의 이제 취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못 내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과하게 밀리면 오히려 이제 요번에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좁은 구간이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불편한 변동성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KB금융도 먼저 지난주에 한번 이제 9만 원 공방 시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따라 붙고 과하게 이제 급격히 밀린 흐름에 좀 당황스러운 기준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주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종목 수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일날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KB금융, 그러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 BH 셋 중에 한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염두를 해두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고점 정점 아니냐라는 인식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주주환원 정책의 확장과 실질 금리 인하 전까지의 흐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계 중 종목이 8종목이나 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뭐 편안하든 안 편하든, 편하지 않더라도 뭐 알테오젠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좀 좋겠는데, 오늘 일단 어찌됐건 기준점 잡아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상 보통 때와는 다르게 10시도 안 됐는데 이미 벌써 손절 설정 범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기준의 흐름도 거기까지 밀리는 흐름도 이제 감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전략이 약간 뭐 애매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또 돌려질 때 그때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단기 변동성의 종목으로 접근을 했고, 한번 하여간에 뭐 장중에 추가적으로 전략 기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종목이 캡처해서 이제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과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KB금융도 9만 원이 재차 이탈됐어요. 92,4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신한지주 쪽에 슈팅 나온 이후에 꼬리 달리고, 신한도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KB금융 쪽에 지난번에 이제 실적 그리고 주주하는 정책 뭐 이런 부분 부각되면서 슈팅 나왔다가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감싸 안고 돌리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뭐 오늘 뭐 무조건적으로 지난번처럼 꼬리 쫙 달리고 신한지주 내려온다 그런 해석보다는 추세의 강화 부분은 뭐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오늘 기준에서 일단은 25만 7천 원 정도면은 가격적인 기준으로 편입의 설정을 잡고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체 이제 가격이 부각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LG노텍 그 편입 설정이 잡히거나 이제 이수베타시스 편입 설정이 잡힌 이후에 거래 대금이 원체 좀 작아서 그래요. 시가총액도 지금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고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 굳이 여기서 이제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는 쪽으로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 방도 이제 움직이는 거하고 안 움직이는 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움직여서 대처해서의 기준하고 안 움직여서의 대처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이제 그거죠. 오늘 기준에 뭐 주말에 이슈가 불거졌던 뭐 대왕고래, 예.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이제 결과가 시초가보다 이제 좀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또 저점 대비 조금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부럽긴 한데 또 특히 이제 전일 대비해서 11%나 움직였다 한국가스공사가 부럽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최저점을 잡아서 오늘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여기서 뭐 슈팅이 더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원체 이제 최상이니까 갭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보통 때에 신규 공모주들 대비해서의 변동률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한참 안 좋을 때 또 상장이 됐어요. 뭐 어찌 따지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의 공모가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공모가 35,000원 대비해서 슈팅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다른 때 같았으면 이제 뭐 HD 현대일렉의 좀 프리미엄이라든가 LS 일렉트릭 재룡전기의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면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 더 뜰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시초가 28%뜬 이후에 14%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리는 과정에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초기에 딱 봤던 부분은 10% 수준, 10%좀 넘, 그러니까 14%, 15%그 정도 수준 찍고 이제 돌릴 때 그 수준에서 이제 24%, 30% 가니까 이런 것도 단기 공략하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전체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에 대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매매 따라하기 방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편입 강도의 설정 범위를 좀 더 강하게 잡아드립니다. 문자를 이제 좀 아껴서 이렇게 이제 그 대밀리더라도 슈팅 범위 이렇게 나와주는 쪽 기준을 같이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아껴 이렇게 아껴뒀다가 이런 기준에서 보통 때에도 이제 종목이 개장 초에 좀 여러 개 나갔다가 그래봐야 다 우리 주력주잖아요. 나갔다가 슈팅이 나오는 쪽에 이제 계속 집중해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기준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종목 기준에서는 현대차 주력주 기준에서의 현대차의 기준 HD 현대일렉이 변동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봤었죠. 현대차의 기준 두 번째 기준은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묶어서 보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신고가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매수자인을 잡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현대차가 하루에 11%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쪽의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현대차로.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메타방의 전략도 새롭게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20%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돌리는 현대차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23% 수준은 내려온 BH와 둘 다 이제 똑같이 저평가고 그리고 과도하게 밀려 있고 수급 검증됐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BH 쪽을 빠르게 이제 정리해서 현대차로 옮겨 놓더라도, 특히 이제 오늘처럼 슈팅 나올 때 옮겨 놓더라도 전혀 전략이 좀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매매 따라하기 방도 염두를 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5월 말 6월 초죠. 6월 초에도 6월 중순 6월 11일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오히려 LG노텍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정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준다면 그렇다면은 움직이는 것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종목의 기준에서 HD 현대일렉이나 이제 전력 변압 기기 쪽 이런 게 이제 불편하다. 좀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수급이 없이 계속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거. 그다음 방산 쪽도 현대로템은 오히려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은 이제 노출이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손바뀜은 있을지언정 누적 수급이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가장 최근의 기준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세 보이고 거래가 일부 수반되어 있어도 사실상 거래 대금이 최상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움직이면 뭐 굉장한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이제 조금 한 발짝 뒤로 빼놓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좋은 가격의 위치입니다만 오늘 기준의 거래나 수급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안 옮긴단 말이에요. BH에서. 그래서 만약에 옮긴다면은 예를 든다면 현대차 정도의 기준이 된다. 저런 종목에서 이제 기준이 잡히고 움직여도 되겠다라고 설정이 되면 이제 움직일 텐데, 그 흐름보다는 지금의 전략은 오히려 이제 LG노텍이든 이스페타시스든 BH든 애플 관련주들의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범위라 그랬죠. 8월 1일 해봐야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애플의 실적, 그다음에 이제 뭐 BH도 자체 실적 발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그 슈팅 이후에 그러면서 차분하게 대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전체 이제 그 주력 기준, 뭐 매매 따라하기 방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심리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준에 저도 흥분 상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을 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뒤에 없네?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HLB 이런 경우죠. 나를 따르라 계속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수급이 없어. 거래도 둔화됐어. 그죠? 수급이 정체야.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줬는데. 그럼 이럴 때는 붙들고 가서 이제 가져가기에는 펀더멘털상으로 불편하니, 그건 HLB에서 겪으셨잖아요. 펀더멘털상으로 HLB가 그 슈팅을 당연하다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거래는 급감이 돼 있고 수급은 오히려 약간 꼬여 있고.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은 역부입장으로 막 그냥 무너지지 않으니까 돌려줬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 주력의 기준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미 55에서 45, 35, 20으로 옮겼고, 그러고 나서 뭐 7월에 갑자기 이제 수급이 많이 꼬여진 건데 수급 대비 너무 많이 밀렸고, 근데 요 기준에 어느 시점에 이제 과한 조정 이후에 뒤돌아봤더니 수급이 굉장히 꼬여졌더라. 결론적으로 여기서 돌리는데 수급이 개선되지 못한다면은 공식적으로도 비중을 계속 더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1만 2,500원 공방입니다. 그 31만 2,500원 공방에 수급이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뭐 소폭입니다만 뭐 의미만 부여할 수 정도 있는 정도. 근데 일단 뭐 신고가 공방의 기준이니까 저기를 한 템포 뚫고 올라가든 뭐 슈팅이 나오든 어찌됐건 아껴놨던 문자를 여기서 이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뭐 지금까지 다 겪어오신 문자인 거고,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뭐 문자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장이 깨지니까, 내 종목도 깨지니까 버거우니까 말씀 주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자 100통이 오면 어때요? 오늘 같은 날 입 째지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다. 왜냐면은
오늘 같은 날 입 재지는 거지라는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차적으로 먼저 못 움직였지만 MS 실적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현대차 기아 실적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 반영도 안 됐다가 슈팅이 시가총액이 5위야. 어찌됐건 시가총액 5위짜리에 지금 변동이 5%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얘가 20% 밀렸던 종목이 맞아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빠르게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에 11% 돌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2월 초처럼 20%씩 주간 단위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럼 바로 신고가예요. 그럼 방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이제 여러 이유로 강연의 부분 밀어놨지만은 8월 말에는 무조건 할 거예요. 뭐 소나기가 오든 뭐가 오든 무조건 뭐 시장이 뭐 흔들리든 뭐하든 무조건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준에서 뭐 어마어마한 시장 분위기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하고 있었고 현대차,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은 건데 그 두 종목의 조정 속에서 현대차의 슈팅이 어찌됐건 시가총액 5위짜리가 5%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20% 떨어져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편입 기준입니다.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뭐라 그럴까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원금 회복하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은 오늘 예를 들어서 산일 전기의 변동성 속에서 연동됐던 HD현대일렉이나 재능전기나 LS일렉트릭의 수급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슈팅 나와라. 혹은 뭐 산일전기에 오늘 한 방 제대로 날리면 뭐 14만 원까지부터 갈 수 있어. 그런 막연한 기준을 잡게 되면 힘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움직인 게 갑자기 무슨 뭐 현대차 소형 잡주처럼 뭐 수주공시 나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급 논리잖아요. 그 수급 논리의 슈팅을 여기서 줬단 말이에요. 9시 50분에. 9시 50분에 빵 하고 줬는데 저 슈팅이 이제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뭐 26일 날 이제 원체 터지긴 했지만 평상시 5MA, 20MA 거래량을 따진다면은 적지 않은 거래량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 뭐 9%씩 11%씩 슈팅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늘 하루에 11%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반발력을 주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소 제한적이고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 종목은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쪽은 불편한 게 없다.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일렉은 프리미엄이 높다 그랬어요. 한미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 꼭 해두시고 BH,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는 걔네들은 실적과 수급이 같이 뒷받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슈팅에 대해서 사실은 3분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월은 다 날아가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상황의 기준이고 이제 8월 진입되는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 실적 나오고 하니까 8월 그리고 9월까지 아이폰 출시까지 거기다 이제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수급 범위 얘네들로 보자. 그리고 현대차 부분에 오늘 하루 종일 현대차로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신고가의 매수세를 냈지만 거래가 터지거나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한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신고가에 대한 겪어보셨잖아요. 극대형주의 기준에 신고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극대형주의 기준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갔어도 개장 초에 그렇게 해서 쭉 미끄러지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신고가를 찍고 미끄러지더라도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당일날의 슈팅에 있어서는 신고가를 냈더라도 거래가 둔화되면 뭐 기대 요인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기준점보다는 오히려 현대차의 슈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들 보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검색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종목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뜰 겁니다. 어차피 우리 종목에서도 현대차의 이런 흐름처럼 뭐 예를 들면 LG노텍, 뭐 이수베타시스, BH가 순간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뭐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된다든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수급 비교했을 때 사실상 뭐 YC나 이런 쪽보다는 월등하게 이제 뭐 긍정적인 쪽임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제한적인 게 아니라 숨도 못 쉴 정도로 눌려져 버렸죠. 통신 기기 관련 쪽 기준이. 하여간에 뭐 하나씩 마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흐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알테오젠이 좀 애매모호한 전략이 됐어요. 개장 초에 뜬금없이 10시도 안 됐는데 변동성이 확장된 것도 아닌데 또 금요일날 저점 찍고 돌린 흐름인데 뭐 보합권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하여간에 다시 편입하더라도 자꾸 이제 전략 기준을 변경을 하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28만 3천 원이 재차 이탈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일단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쪽 그 현대차의 슈팅 범위에서는 이제 단계별로 25만 3천 원의 매수잔을 우리가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6천 원 공방인데 25만 6천 원 뚫린다고 설정을 잡고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 뭐 둔화됐지만은 얘네들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월등히 더 크다라고 했죠. 웨이저 쪽의 기준은. 그래서 현대차 기준을 25만 6천 원 다시 되밀려도 요 가격에서는 슈팅을 인정을 하고 25만 6천 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어차피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띠는 그 위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고점을 오늘 고점을 뚫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되고 현대로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겨놓은 거고 거기를 뚫고 세게 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수가 나가진 않겠죠. 그래서 현대차 쪽에 편입 설정을 잡고 제발 프로그램이 월등히 더 확장되면서 슈팅을 주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현대차 장중에 한번 녹화를 다시 설정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뭐 망치형 제대로 뜬 거고 장악형 제대로 뜬 거고 OMA 20MA 거래량 오늘 무조건적으로 넘길 수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거래량 50만 주 가까이 되니까 100만 주, 110만 주가 이제 OMA가 되니까요. 지금 시간은 이제 인제막 10시고 충분히 100만 주는 무조건 넘길 수 있는 위치로. 나머지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를 좀 짓게요. 그래서 KB금융 다시 뭐 9700원까지 뭐 그나마 또 돌렸네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빨리빨리 가격 바꿔놓고 하이닉스도 시초가 다시 넘기면 돼요. 그러면 현대차만큼은 이제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현대차나 기아는 변동성이 시가총액 5위, 6위짜리가 크게 확장이 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2,5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재돌파 시도.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은 뭐 일부의 수급이 오히려 산일 전기로 들어갔다라는 뭐 해석을 일부 가지더라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LG노트 25만 6천 원, 7천 원 들어오면 매수해 낼게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는 오늘 매수세는 아마 변동이 크게 확장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는 한 일단은 멈출 거예요. 일단 LG 이노텍의 가격 메릿을 먼저 부각시켜 놓을 거니까.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도 5만 500원까지 이제 매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신고가고 거래는 일부 실려 있고 슈팅까지 나오려면은 조금 더 거래가 실려야 된다. 이렇게 신규주들도 뭐 들여다볼 종목은 무지하게 많죠. 검색기를 그래서 이제 올려드린 게 좀 활용하십사 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거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강연의 기준도 검색기 기준으로 설정을 좀 잡아드릴 거고, 그다음 지난번 강연에서는 이제 10월달 강연회, 그다음에 4월달 강연회 있었는데 10월 강연회에서의 선물은 채권이었죠. KB증권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채권 말씀을 드렸고, 채권 수익률 30년물에서 30%의 수익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번에도 좀 특징적인 상품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요런 그 종목군들, 그래서 이제 장외에서 이제 상장 앞둔 종목군들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업체들 이제 뭐 조그만 사이트에서 이제 비상장 종목군들 매매 잡히는 거는 실질 거래 물량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냥 브로커들이 이제 올려만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부터 작업치고 뭐 이런 관점인데, 그것도 이제 소형주 이상한 종목군들 설정을 잡으면 낭패를 보실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산일전기 같은 종목군 기준에서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 임원분들 모시고 그러한 설명까지 병행을 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검색기 활용에 대한 설정 범위까지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종목군에서 좀 특징적인 쪽, 뭐 사실상은 넥슨 게임즈나 이런 쪽이 시장에 출렁거림이 없었다면은 이미 진즉 좀 봤을 거예요. 오늘 뭐 8% 움직인 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진입했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오늘 6%의 변동성의 확장이라든가, 또 LIG 넥슨도 지금 4.5까지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요. 전체 방산주들의 이제 묶여서 움직이는 폭의 기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색기에 다 나오잖아요. 검색기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묶어서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릴 때 전체 종목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검색기 뜨고 나서의 흐름. 한국가스공사도 윤정두는 얘를 매수사인을 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아서 이렇게 검색기에 떠서 움직임이 나오니까. YC도 마찬가지, 슈팅 나올 때 나머지 종목. 자, 열심다. 이제 아름아름 종목군들별로도 다시금 하방을 확인하려고 했던 종목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방에서부터 이제 뭐 조금씩 이수도 강보합으로, 또 LG노텍도 낙폭을 조금씩 일부 줄이고 있고, BH도 뭐 21,300원에 만주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물량 아니니까 걷어가면서 이제 다시금 슈팅을 추기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 시장 분위기는 지금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미국이 어찌됐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잘 마감이 됐고요. 뭐 엄청난 탄력적인 슈팅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정화를 잡아줬고, 니케이가 2.76 강세예요 지금. 선진시장 지수의 변동률도 지금 사실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2.76%의 이제 니케이 강세 속에 우리나라가 1.56입니다. 코스닥은 1%가 채 안 되고, 미국 선물 0.56% 강세고,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마인드 컨트롤만 조금 잡으면 되겠다, 설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합류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강연회 부분은 지난달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멈췄는데, 요번에 기준은 8월 아마 둘째 주 정도부터 강연회 관련해서 자료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참조하시고, 날짜는 이제 확정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8월 둘째 주에는 올려드릴 때에 확정 날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설정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 신고가를 넘겼죠. 넘기면서 슈팅이 더 나와 있는 상태, 상승률도 더 확장돼 있는 상태.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쪽을 다 같이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뭐 알테오젠의 전략 보시고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어려우실 때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 뭐 우리 주력에서의 손실이 있다 보니 주력 쪽의 손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서 대처하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변동성 매매 종목은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옵니다. 검색기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가 보는 종목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변동성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려는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지금 10시도 넘긴 상태에서 또 재차 28만 3천 원 공방이에요. 24만 3천 원 공방일 때 프로그램 7천주 들어왔던 거 그거 매도로 지금 뭐 0.01%였죠. 매도로 전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정리, 손절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 지금 뭐 거의 뭐 이탈이 되겠는데요. 이탈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탈이 되는 순간 한호가라도 이탈이 되는 순간 아마도 금요일날 최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아니라면 대부분 다 손절의 기준이 되실 거예요. 이탈이 됐죠. 안타깝지만 뭐 오늘 두 번이나 설정을 잡았는데 둘 다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재차 강세를 띄면 뭐 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면 모를까 일단은 정리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내려올 때에도 펀더멘탈이나 수급이 뒷받침되면은 뭐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리하는 걸로 영상 올려드립니다.